안녕하세요. 넥스트 시그널스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엔화 대폭락, 금융 붕괴 온다, 뭐 이런 무서운 경고들 진짜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팔로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공포심이 막 들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공포 마케팅의 실체가 뭔지 저랑 같이 데이터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제목들입니다. 금융지진, 20조 달러 붕괴.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사실 우리 불안감을 이용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아주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사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금융시장에 떠도는 유령 이야기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죠. 자, 이제 감정은 딱 접어두고 저랑 같이 실제 데이터로 이 유령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아니,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공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여름 시장에 정말로 큰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24년 7월 실제로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때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투기 자금들이 갑자기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바로 이때 생긴 이 시장의 트라우마가 지금 이런 공포파리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분석했냐면요. 이 난리의 원인이었던 투기 포지션의 약 70%가 바로 이때 이미 다 정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급한 불은 사실 이때 이미 꺼졌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포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20조 달러짜리 시한폭탄이 진짜 있긴 한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야, 20조 달러. 정말 사람 겁주기 딱 좋은 숫자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압도되는데요. 근데 이 숫자는요, 아주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화면이 그 오해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공포를 파는 사람들은 이 20조 달러가 전부 다 빚내서 투자한 위험한 돈이라서 마진콜 한 방에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돈은 헤지펀드 같은 데서 쓰는 위험한 단기 자금이 아니고요. 일본의 연기금 같은 곳이 아주 오랫동안 묻어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적 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을 꿰뚫는 비유인데요. 이건 변동성 큰 한머니가 아니란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 전체의 안전한 적금 통장이랑 도박꾼의 마이너스 통장을 헷갈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을 하나로 퉁쳐서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은 그만하고 진짜 데이터가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는지 세 가지 핵심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줄 겁니다. 공포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 다들 난리가 나서 출구로 달려가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는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기 CFTC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투기 세력들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맨 오른쪽에 포지션 성격 보이시죠? 순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핵심이 이겁니다. 소위 숏스퀴즈라는 게 터지려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손실을 막으려고 허겁지겁 엔화를 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애초에 폭탄이 터질 화약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일본 돈이 전부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재무성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11월 2주차부터 4주차까지 3주 연속으로 해외 채권을 순매수했죠. 이건 돈이 일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더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좀 올랐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국 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돈이 굳이 일본으로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대규모 자금 귀환,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환율 그 자체죠. 만약에 공포 시나리오가 맞다면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야 하잖아요. 그럼 1달러를 사는데 더 적은 엔화가 필요하니까 이 차트는 아래로 뚝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세요. 오히려 위로 설금설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럼 붕괴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뭔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체제 전환, 영어로는 레짐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공황 상태가 아니고요. 경제 정책이 서서히 바뀌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서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 시나리오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니사라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매달 꾸준히 엔화를 팔아서 해외 주식을 사고 있고요. 둘째는 클라우드 같은 해외 디지털 서비스를 쓰면서 지불하는 돈이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엔화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는 걸 막고 있는 또 다른 힘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떠도는 이 공포감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과거의 아픈 기억,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팔아먹고 클릭으로 돈을 벌려는 수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금융 괴담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일단 너무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의심부터 하세요. 둘째, 그 어마어마한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시장 데이터는 혹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찾아보세요. 다음에 또 이런 종류의 금융공포 이야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공포는 우리의 감정을 노리지만 진짜 팩트는 언제나 차가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